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전주 지역은 시내버스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KTX가 개통됐지만 전북은 편수가 극히 적고 운행 시간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됩니다. 60년 만에 추진되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지간선제 성공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찬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어제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 4천여 명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에 나선 건 지난 97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근혜 가짜 정권은 헌법을 농단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재벌공화국이었다. 빗속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정권 퇴진 요구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현 정권이 1% 재벌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왔다며 정권이 추진해온 모든 노동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양상 및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내보는 법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국민과 함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도 오후부터 회차 투쟁에 나서며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인 140여 대가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도내에서만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각계의 지지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왔고 상인들도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이른바 시민 불복종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이 이제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민주노총은 전국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이나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진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법안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을 추진한 김관영 의원에게 추진 배경을 따지고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김관영 의원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개입된 의혹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와는 물론이고 주관부처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도 상의한 적 없는 법안을 도대체 누구와 추진했냐는 겁니다. 새만금개발청장과 상의했는데 왜 업무 담당자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가? 새만금이 내국인 도박장의 빗장을 여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조성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것도 요구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의원이 적절한 해명 없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실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뿐 아니라 강원 등 타시도에서도 새만금에 추진하는 내국인 카지노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 김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요구한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는 규제 프리존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 투자를 빌미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 규제 프리존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규제 프리존 법안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빌미로 법률이 정한 다양한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회 내 법률 검토 의견에서도 규제 프리존 법안이 규제 완화가 지나쳐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북이 요구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 임대기간 연장, 민간 육종단지 무상 사용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마리나 항만 요트장 부대 시설의 무상 사용 특례 등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법안에 찬성하거나 입법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맞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는 이 법이 전략산업인 탄소와 농생명 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규제가 그동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못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마침 이 법안이 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와 K재단과 결탁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듯 관심을 드러낸 법안으로 민원 해결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 입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KTX를 타고 단번에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KTX의 편수가 극히 적고 운행 시간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환승하는 번거로움 없이 열차를 이용해 단번에 비행기를 타러 갈 수 있는 인천공항행 KTX. 이용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고라든지 그리고 차가 밀리거나 할 경우에 시간을 좀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기차는 뭐 그런 거 별로 영향 안 받고. 서울까지는 KTX 노선을 이용하다 그 이후 공항철도 노선으로 인천공항까지 단 2시간 39분 만에 주파합니다. 하지만 전주를 통과하는 전라선에 편성된 인천공항 KTX는 하루 단 한 차례, 그리고 정읍을 통과하는 호남선에도 전라선 공동운항편을 제외하면 역시 한 차례만 편성돼 있습니다. 하루 5차례를 운행하는 경부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더구나 운행 시간대를 분석해보면 항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전라선 KTX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2시 32분. 주로 4-5시간을 비행하는 중거리 관광객 패턴상 항공기 탑승이 아침이나 저녁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어정쩡한 시간입니다. 정말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 가서도 사실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더구나 호남선 KTX는 아예 늦은 밤 10시 16분에 도착하고 있어 사실상 자정을 넘긴 비행기만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하루 종일 2-3시간 단위로 계속 운행되는 경부선과 큰 대조를 보입니다. 코레일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 그쪽에 인프라라든가 설비 시설 이런 걸 감안해서 열차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무려 4조 2천억 원이 투입돼 공항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인천공항철도. 납득하기 힘든 KTX 운행 방식에 호남 지역민들은 애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과 관련한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당초 오늘 만나 갈등을 빚어온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송 지사가 양여 조건 이행 등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등 견해차를 보임에 따라 만남이 취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서 오리알을 들여온 정읍 부화장의 종란 폐기 작업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제에 이어 어제까지 전체 80만여 개의 부화란과 종란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29곳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도는 오리병아리 분양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과 함께 임상 관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명의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 경력 10년 이하 농업 관련 학교나 학과 졸업자로 선정될 경우 창업 자금이 지원되고 산업기능요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내년 2월에 개편됩니다. 60년 만에 대폭 바뀌는 건데요. 이번에 도입하는 지간선제 성공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불구불 꼬인 노선의 긴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54% 바뀝니다. 특히 지간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121개인 노선이 116개로 5개 줄고 환승 거점과 완주 군내를 오가는 지선버스 14개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배차 간격과 운행 거리는 줄어들고 운행 횟수는 늘어나 버스 이용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지간선에 운영하는데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환승하는 지점은 삼내와 전주대. 하지만 등하교를 하는 학생과 병원을 가려는 노인들을 위해 버스를 갈아타지 않도록 시간대에 따라 노선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획일적으로 노선을 갖다 끊지 말고 전주 시내까지 나와줄 수 있는 원하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탄력적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제외된 이 마을을 포함한 10개 마을은 수요 응답형 마을 택시가 도입됩니다. 지난 2004년 시도했다 2주 만에 실패한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가 내년 피파 U20 월드컵을 앞두고 우수 숙박업소를 선정합니다. 전주시는 U20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업소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접객 공간이 개방형이고 간편한 조식이 무료로 제공돼야 합니다. 전주시가 지역 출신 대학생 902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대학생은 올 하반기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1인당 지원받는 돈은 평균 3만 1,000원 정도입니다. 강압 수사로 도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내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연극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주 창작극회는 완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귀신보다 무서운을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우석대 곽병창 교수가 극본을 쓴 이번 연극은 범인을 만든 범인은 당시 수사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겨울철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민선 6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관내 220개 마을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건강교실은 체조와 영양교육, 뇌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한 겨울나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남원 지역에는 전체 경로당의 약 절반 정도가 그걸 신청해서 매년 싱싱생생, 말 그대로 싱싱한 젊음 그리고 생생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남원시의 프로그램입니다. 완주군이 민선 6기 3년간 1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창출된 일자리는 산업단지 분양을 비롯해 청년과 여성 취업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로컬 푸드 매장 확대 등의 성과로 군민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특히 사회경제 분야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김재 씨가 금구 대율 유원지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금구 대율 유원지는 지난 73년 처음 계획돼 골프장 등이 조성됐지만 앞으로 조성 계획을 변경해 캠핑장 등 사계절 레저와 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김제 명소가 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유원지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향가 오토 캠핑장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캠핑 페스티벌을 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캠핑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30개 팀이 참가해
요리 경연 대회와 야간 생태 체험, 섬진강 별빛 트레킹 등을 하며 캠핑 명소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추억에 남을 만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가 오토 캠핑장이 전국적인 캠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에서 귀농 귀촌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군민들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는 흥덕면 등을 시작으로 오는 3일에는 고창읍과 아산면 등에서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집단 난투극에 연루된 폭력조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원 32살 김모 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 시내 서로 다른 폭력조직에 소속돼 세력 다툼을 벌이던 중 지난 17일 효자동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다른 조직원 26명과 함께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무용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익산의 역사적 설화 이야기를 풀어낸 창작 무용극 왕도를 공연합니다. 고운 시인의 시 만인보 가운데 4.19 혁명을 소재로 한 제3편 들불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판소리에 담아낸 얘기 보따리의 무대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정읍 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소나무를 주제로 한 동그라미 사후회 사진전이 오늘까지 전국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고창군이 내일 문화의 전당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대비 학습 방법과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증문즉설 강연이 오늘 전북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늘 도청에서 평생학습사회 전라북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갖습니다. 전북 소비자대회 기념식이 오늘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화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플라워 교실 교육생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찬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0도, 진안 9도 등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2.5m까지 일겠습니다.